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저는 숙박업 평일 만실의 기적, 숙박업 1분 경영 책을 출간을 했고요. 유튜브에서 숙박TV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장준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실제로 제가 겪은 일이 있어요. 그분은 제가 지금도 생생하거든요. 와서 그분이 그냥 평범하게 저한테 굉장히 친절하셨고, 백팩 메시고 그 검은 비닐봉지,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저기 뭐 오징어와 무슨 캔 하나 정도가 들어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정도 그냥 간편하게 오셔가지고 객실 요금 지불하시고 감사합니다 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다음날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더라고요. 유서도 발견이 됐고 국과수에서도 나오고, 왜냐면은 그분이 범죄의 피해자이실 수도 있으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다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저도 그때 조사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도 봤고, 그리고 극단적인 시도를 하는 사례는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근데 그렇다고 완전 많지는 않고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 일단은 제가 그 일을 딱 접하고 나니까 너무 숙연해지더라고요. 생애 마지막으로 보신 분이 저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숙연해졌고, 물론 저도 모든 고객분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그분이 몇 시에 입실해서 CCTV를 돌려보니까 너무 생생하게 생각이 나는 거죠. 그 장면이, 그분이 오셨던 그 장면이. 그렇게 해서 그분이 운명을 달리하셨던 그 객실, 그리고 이제 쓰러져 계셨던 그 장소가 있으니까 그 객실에 가서 대표님과 같이 막걸리 한 잔 따라 놓고 좋은 곳으로 가시라고 이렇게 예를 표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러고 나서 우리 궁금한 게, 숙박업소에 진짜 귀신 출몰하는 숙박업소가 있느냐라는 거잖아요. 새벽에 고객분이 또 퇴실을 하셔가지고 이게 귀신인지 아닌지 뭐 이런 건 저는 몰라요. 그런데 새벽 3시, 4시에 이렇게 혼자 들어가잖아요. 등골이 서늘해요. 제 기분 탓일 수도 있겠지만 뒤로 못 돌아보겠더라고요. 무서운데 뒤로 못 돌아보겠어요. 서서 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봐도 모른 척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등골이 굉장히 서늘했습니다. 그걸 객실을 청소할 때는. 그 다음날, 바로 다음날이었어요. 그날은 저희가 그분이 운명을 달리하셨고, 그 다음날 프론트에 지키고 있는데 단골 여자 고객분께서 오셨어요. 이제 쉬었다 가시는 대실 고객님이셨는데, 이분의 특징으로 말씀드리면 남자 고객이 계속 바뀌어요. 능력자시죠. 근데 이분이 오셨는데 굉장히 진지하게 저한테 한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귓속말로. 나 사실은 어제 지나가다가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봤다. 근데 마침 그때가 내 객실 키를 이렇게 드리려는 순간이었어요. 근데 그 객실이 마지막 객실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귀신이 보인다고 하시는 거예요. 원래 난 어릴 때부터 귀신을 봤기 때문에 절대 그 객실은 주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객실 키를 드리려다가 그럼 안 드릴게요 하면 이 객실이 그 객실이란 얘기잖아요. 이 객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절대 안 드리겠다 하면서 손에 꼭 쥐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셨어요. 안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죠, 저도. 근데 그분이 귀신이 보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퇴실할 시간이 돼서 나오시는데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원래 같았으면 그냥 뭐 어디에 키를 놓고 오시거나 아니면 엘리베이터에 두고 그냥 퇴실하시거나 그러실 텐데 그 키를 가지고 저한테 다 오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객실 잘 이용하고 간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그 기사가 적발이 아주 많이 되지도 않는데 하나 나면은 굉장히 크게 나잖아요. 그만큼 고객들의 불안이 크다는 의미거든요. 숙박업소의 몰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고객이 와서 설치하는 경우, 두 번째는 숙박업소 관계자가 하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업주들을 단속하는 그 법령이 한해인가 두 해 전에 완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숙박업주나 숙박업 관계자가 설치를 했다가 적발이 되면 영업 정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워요. 물론 제가 없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정작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고객이 와서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고객이 와서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그 영상을 가져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영상을 가져가야 되는데 만약에 어떤 특정 숙박업소에 305호 객실에다 설치를 해놨는데 내가 고객으로 와서 또 305호 객실을 들어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어요. 내가 갈 그 숙박업소에 305호의 고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내가 305호 주세요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설치를 하면 주구장창 와이파이로 계속해서 그 객실을 해외로 전송을 시켜서 동영상이 다시 국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보통 고객이 설치하고 간 그런 몰카본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뭐 몇천 명, 몇만 명 단위입니다. 그래서 몰카가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몰카 안심존이 있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몰카 안심존은요 없습니다. 왜 몰카 안심존이 없냐면 숙박업 관계자가 어디에 가서 몰카 탐지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탐지를 했기 때문에 몰카 안심존이라는 스티커가 붙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바로 몰카범이 고객으로 위장하고 들어와서 설치를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지역은 몰카 안심존이라는 간판은 계속해서 붙어 있는데 결국에는 몰카는 설치가 돼서 계속 돌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안심할 수 있는 곳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몰카 탐지 어플이 있습니다. 반드시 뭐 비용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무료 어플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무료 어플을 사용해서 몰카를 탐지하는 방법도 있고, 어디까지나 임시 방편이기 때문에 100%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몰카 탐지 카드를 가지고 다니시는 건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몰카 탐지 카드는 아닙니다만은 저건 제 핸드폰이거든요. 페이크다 이 뒤에 보면 이게 빨간 스티커가 한 장 붙어 있습니다. 이게 몰카 안심 패치라는 거예요. 이거 빨간 스티커인데 셀로판지입니다. 요거를 제가 뜯어서 그냥 렌즈에다 부착해서 그냥 찾으면 임시 방편으로 렌즈가 반사되는 것을 이것으로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100%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걸로 임시방편으로 정말 티나는 몰카들은 찾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몰카 탐지 카드를 지갑에 넣고 다니시거나 혹은 몰카 탐지 앱을 활용하셔도 임시방편으로 몰카는 탐지하실 수 있으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하시다 보면, 이런 분들이 많아지다 보면 숙박업소가 몰카로부터 점점 전체적으로 안전한 지대가 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죠. BTS가 공연을 온다고 해서 그 인근 숙박업소가 기존에 있던 예약들을 취소를 하고 더 비싸게 객실을 판매했다라고 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는데, 근데 제가 그 숙박업주분들이 잘 됐다 못했다를 떠나서 원리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숙박업소에서 가장 큰 이벤트가 연말과 크리스마스, 그게 연달아 있죠. 가장 큰 성수기예요. 어떤 데는 보면 막 객실 요금을 2배로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더 핫한 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2배 이상을 받는 경우도 봤습니다. 같은 객실인데 어떤 시기에는 더 크게 받고 어떤 시기에는 더 낮게 받아요.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시면 여름 바캉스 시즌에는 그 해변에 있는 곳은 또 2배, 3배를 받습니다. 훨씬 더 많이 받아요. 그런데 이 도심에 있는 곳은 뭐 호캉스, 특가 해서 오히려 할인을 하고 있어요. 같은 시즌이라도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도 어디서는 많이 받고 어디서는 적게 받고 합니다. 그러니까 BTS 공연이 온다라고 했으면 만약 그 정보가 없었을 때는 그냥 예약을 받았을 겁니다. 사전에 했었다라면 그렇게 안 받았겠죠. 근데 받았는데 후에 정보를 들으신 거예요. 여기는 지금 이제 크리스마스가 된 겁니다. 이벤트가 온 거예요. 그만큼 더 큰 호재일 수도 있죠, BTS면. 그렇다 보니까 한몫 챙기자라는 이제 욕심이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들을 취소를 하고 이렇게 받으셨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보시면 아니 그럼 소비자보호원에다가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도 환불 규정이 다 있는데 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제가 책에도 썼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 나오는 환불 규정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대로 안 하냐라고 하시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권고 규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게 아니라 숙박업소에서 예약할 때 사전에 고지를 한 게 있다면 그게 우선합니다. 그래도 그게 없고 그냥 예약을 했는데 후에 내가 환불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는 환불 규정을 통해서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후에 만약에 내가 이렇게 피해를 봤다라고 해서 그거를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약을 하실 때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는 방법이 가장 현명하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